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무출산 갤러리에 올라왔던 글을 한번 보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글부터 먼저 볼게요. 저출산은 무조건 한여 탓이라는 제목이고 1. 나그암, 북구암, 미국과 호주 한여들 출산율이 1을 증명한다. 2. 아파트. 대충 적당하게 살면 되는데 남이랑 비교질 서열질 해야 하는 한여 특성상 쓰잘데기 없는 큰 똥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 돈은 월 300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한여들은 월 1000은 벌어야 만족을 한다. 사교육비, 자식 몸 배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원가에 뺑뺑이 돌려야 한다. 수도권 감이라. 역시나 이것도 서울과 그 경거에서만 살고 싶어하는 한여들의 요구로 인해 생긴 문제. 한여들 지방 혐오는 게이들도 잘 알 테니 설명 생략. 이외 등등 전부 근원적으로 한여 잘못이다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분 이야기하신 거를 한번 쭉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먼저 케이스덱 리서치 2022년도에 조사했었던 여론조사인데 이때 당시 나왔던 설문 결과가 뭐였냐고 하면 성 연령별로 행복층과 불행층의 물질 요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2030 세대의 경우 여성층의 행복 영향력 점수가 매우 높다. 즉 본인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2030 세대 여성층은 물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님이 작년 10월 달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입이 불안정한 남성은 한국에서 결혼하기 어렵나요? 아니면 내가 더 벌 테니 남성 수입은 상관없다고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나요? 어떤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은 알고 계시는데 그냥 물어본 거예요. 즉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를 여자들도 많이 가지게 되었죠. 일본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더군다나 이게 공정한 것이 아닌 군가산점 폐지라든가 여성 할당제라든가 여성 가산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여자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얻은 여자들이 동지론을 많이 하냐?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서 동지론을 하는 여자가 별로 없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조사했었던 동지론 지수 34개국 중에서 꼴찌를 했지 않습니까? 상향혼이 가장 심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혼인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공정한 경쟁,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군가산점 부활이라든가 같이 여자들도 군대를 간다든가 여성 할당제 폐지 뭐 이런 등등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은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현상이 막상 심해지다 보니까 실제 2008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위 10% 같은 경우는 혼인율이 30대 57%가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20%밖에 안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신 거로는 뭐 나그안이나 북구안이나 호주나 미국이나 출산율이 낮다는 걸 주장했잖아요. 실제 미국에서 인종별로 봤을 때도 아시아가 제일 낮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인이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뭐 중국, 일본, 한국도 다 나오거든요. 한국이 제일 낮아요. 출산율이.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2022년도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이민을 많이 받잖아요. 대륙별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게 이쪽입니다. 노스 이스트 아시아 1.00.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사우스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1.60, 그리고 아프리카 1.88, 오세안 1.70, 아메리카 1.22, 그리고 유럽 1.73, 1.6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유독 노스 이스트 아시아, 동북아시아죠. 이 중에서 보면 1이 안 되는 나라가 3개입니다. 중국 0.96, 대만 0.82, 사우스 코리아 0.97이에요. 자,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중국은 우리보다 PIR이 더 높지만 주요 선진국, 중국 빼고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비싼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 원하죠. 딜러들도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 초혼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입니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2015년도 64.7인데 2022년도 72.4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차 신혼부부 아파트 거주 비중 같은 경우도 2015년도는 57.7이었는데 2022년도 65.2로 급등을 했어요. 실제 딜러들, 유저들이 요구했던 게 관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매가랑 붙어서 또 갭 투기꾼들이 또 들어왔죠. 그러면서 또 아파트 매매값도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말도 되지 않는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결혼도 많이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무출산 갤러리의 글 쓴 분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리고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저출산 같은 경우 첫째는 집값,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 때문에 망설인다는 거예요. 사교육비 대한민국이 소득 대비했을 때 전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사교육비 부분은 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쓸 필요가 있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타 강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EBS 같은 경우도 보면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너무 많은 지출을 해요. 특히 어느 정도 소득되는 사람들은 뭐 영어 유치원도 많이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여기서 경쟁을 하는 거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렇게 빡세게까지 안 해도 취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도, 하여튼 뭐 특히 이걸 주도하는 게 누구냐? 뭐 남편들이 주도하겠어요? 주로 아줌마들이 주도하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교육비가 나오는 거야.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당연히 어렸을 때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살다 보니까 또 그들이 자라서 결혼하는데 망설이게 되죠. 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아이도 그런 치열한 경쟁 속의 삶을 안겨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 여자들 같은 경우 서울로 왕창 몰려있죠. 전국으로 봤을 때 요초인 지역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 세종, 여기만 요초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군 가산점 폐지로 인한 이유로 혜택을 많이 본 거는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공무원 합격률이 높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자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요초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도구나 카우나 상경해가지고 서울에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한은에서도 작년 11월 달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수도권 밀집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그리고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몰려있는 거는 OECD 1위가 된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남초라니까요. 그런데 지방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상경한 여자들 경우 결혼을 못 하더라도 지방을 안 내려가요. 계속 서울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냐. 지금 40대 미혼 여자 각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이 19.2%, 40대 혼인, 이거는 생애 미혼이에요. 한 번도 결혼 안 한 40대 여자가 5명 중에 1명이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다른 지방들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된다니까요. 부산 12.3, 대구 10.8, 나머지는 다 10 밑에고 7, 8, 9 이 정도 수준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2배가 넘는다니까요. 2배 이상. 그래서 저출산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출산 갤러리의 글 쓴 분 말씀처럼 한국 여자들 탓입니다. 지금 다른 이유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라니까. 한국 여자 탓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대한민국 정신 좀 차리고, 특히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언론들, 제발 딴 헛짓거리 좀 제발 하지 마라. 계속 헛짓거리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뭐 진짜 망조가 들어서 정말로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